MVP 후보 야니스가 버티는 밀워키를 5경기 만에 돌려보내고 정규 시즌 64승을 기록한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마저 5경기 만에 돌려보낸 팀이 있습니다. 2년 연속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오르며 이제 대권을 노리는 신흥 강자, 바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인디애나의 농구 공격적이고 시원합니다. 경기 시작부터 종료 버저가 울릴 때까지 숨돌릴 틈 없이 달리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달립니다. 득점을 하든 실점을 하든 턴오버를 만들어내든 5명이 동시에 달립니다. 어떻게든 수적 우위 혹은 미스매치를 만들어내며 무자비하게 상대의 숨통을 조입니다. 수적이 인디애나의 농구를 증명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평균 뛴 거리와 평균 스피드 모두 압도적 1위, 그만큼 많이 뛰고 빨리 뜁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는 경기당 18.0개의 트랜지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1.28점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포지션단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의 페이스는 이 트랜지션 수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NBA 트랜지션 통계는 공수 전환이 발생한 이후의 공격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입니다. 클리블랜드가 공격에 성공합니다. 공이 인바운드 되자마자 할리버튼은 한 번의 드리블도 없이 곧장 패스를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수비 매치업을 정리할 틈도 없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할리버튼은 감각적인 패스로 오픈된 시약함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비록 득점으로는 연계되지 않았고 속공으로 기록되는 장면도 아니었지만 이 포지션은 인디애나의 빠른 페이스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인디애나의 빠른 페이스에 당황하며 0승 2패 궁지에 몰린 클리블랜드. 3차전에서 케니 애킨슨 감독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정규 시즌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던 3-2 지역방어, 그것도 에반 모블리를 앞선에 내세우는 변형 전술이었죠. 인디애나는 샤클락 시작 후 2초에서 6초 사이에 시도한 슛에서 무려 65.7%의 성공률을 기록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공격이 늘어지고 샤클락 17초 이후가 되면 성공률은 40.8%까지 떨어집니다. 클리블랜드는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의 빠른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풀코트 압박, 패스 차단, 그리고 공간을 강제로 억제하는 3-2 존 디펜스. 클리블랜드가 지역 방어를 안 쓰던 팀은 아닙니다만 정규 시즌 클리블랜드는 주로 2-3 존을 사용해왔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인디애나의 5아웃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 3-2로 전환을 꾀합니다. 1, 2차전에서도 3-2 지역 방어를 간간히 보여줬지만 3차전에는 올해의 수비수 에반 모블리를 아예 앞선에 세우면서 공격을 틀어막는 강수를 던집니다. 모블리는 빅맨이지만 특유의 민첩함과 사이즈로 상대 볼핸들러에게 시야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비수입니다. 동시에 내일에 진입하는 빅맨도 직접 커버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춘 리그 최고의 수비수죠. 이 전략은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모블리가 앞선에 있는 3-2 지역 방어를 사용하기 전 클리블랜드는 48대 38, 10점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어를 완벽하게 보여줬던 이 쿼터, 클리블랜드는 21점 차로 쿼터를 마무리합니다. 플레이오프 평균 118점을 기록하던 인디애나는 이 경기에서 단 104점에 그쳤고 공격 리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2 존이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미스매치 헌팅을 차단하는 데도 강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선에는 민첩한 수비수가 배치되고 후방에는 림 프로텍터가 자리하는 구조 덕분에 스크린을 통한 미스매치 유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레이오프 오펜스는 대부분 미스매치 헌팅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정규 시즌엔 다양한 세트 플레이와 패턴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지만 장기전인 플레이오프에선 양팀이 서로의 패턴을 모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패턴이 나오면 스위치로 이를 미리 차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패턴이 무산된 뒤에는 샤클락에 쫓겨 비효율적인 슛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팀들은 아예 처음부터 미스매치를 만들어 아이솔레이션으로 승부를 보려 합니다. 물론 효율은 낮지만 슈퍼스타들이 반복해서 시도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선택이 되기도 하죠. 또한 아이솔레이션은 구조적인 실수가 적어 실점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한 공간과 미스매치 상황을 만드는 것. 하지만 클리블랜드의 3-2 존은 이걸 아예 차단했습니다. 인디애나는 리듬을 잃었고 할리버튼도 공격을 풀어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클리블랜드의 3-2 존 수비는 분명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는 단 한 경기 만에 자신들이 동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3-2를 완전히 해부하는 설계도와 함께 말이죠. 4차전 인디애나는 이 수비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찔러버리죠. 3-2 존은 앞선에 3명, 뒷선에 2명이 배치되는 수비입니다. 자연스럽게 코너와 사이드라인 수비가 약점이 되고 페인트존 중앙에도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디애나는 기존의 5아웃 형태에서 한 명을 빼 그 선수를 페인트존 하이포스트에 배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코너 2명, 윙 2명, 그리고 하이포스트 1명, 즉 4아웃 1인 하이포스트 셋업으로 전환한 것이죠. 클리블랜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뒷선 2명은 본능적으로 페인트존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코너도 커버해야 하죠. 그러면 수비 범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공간이 비게 됩니다. 하이포스트에 들어가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피켓롤 이후 롤맨이 그 자리에 도달하거나 외곽에 있던 선수가 컷인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 저 공간에 공격수를 안착시킬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3-2 존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형을 갖추고 나서는 공을 잡은 볼 핸들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위크사이드 뒷라인 수비수가 롤맨을 태그하느냐 마느냐만 보면 됩니다. 태그하면 위크사이드 코너를 스킵 패스, 태그하지 않으면 페인트 존 안에 롤맨에게 정확한 타이밍 패스. 이렇게 인디애나는 클리블랜드의 최후의 보루를 함락시킵니다. 이날 인디애나는 전반에만 80점을 기록했고 결국엔 44점 차 리드까지 만들며 승리하죠.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적으로 이겼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디애나는 경기 흐름 자체를 장악했고 클리블랜드는 그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되면 농구는 단순해집니다. 템포는 느려지고 너도 나도 피켓롤 공격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누가 미스매치를 만들고 버튼헤나의 싸움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동시에 플레이오프는 농구가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규 시즌에 쏠쏠했던 우리 팀의 패턴은 아무 효과가 없어지고 모든 수비는 공격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일수록 매 포지션마다 리듬을 조율하고 상대의 약점을 읽어 공격을 풀어내는 리딩 플레이메이커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할리버튼은 단순히 포인트 가드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마치 제갈량이 날씨를 바꾸는 것처럼 게임의 속도를 조절하고 흐름을 읽고 때때로 클러치 상황에서는 자신이 직접 비수를 심장에 꽂고 돌아오죠. 인디애나의 전성기가 할리버튼의 트레이드 이후 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농구대학의 장석환이었습니다. 더 많은 NBA 전술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